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분별 종류,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 기구의 이제 분별 깔때기 나왔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교과서 244페이지죠. 아니죠, 이제 224페이지가 잠시만요. 224페이지네요. 224페이지. 페이지 224페이지에 있는 제목이 뭐냐면 03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돼 있네요.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물질의 특성에서 뭘 이용하는 거냐면 용해도를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용해도.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거 뭔지 한번 볼까요? 용해도 국수 복잡하게 그림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좀 간단하게 보면서 핵심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재결정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그러니까 재결정은 용해도를 이용하는 건데 맞죠? 근데 그 분리 방법을 탐구해 볼 거고요. 얘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탐구하고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탐구하는 거. 이게 1차 목표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탐구하고 그 예를 찾아보자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봐도 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재결정 작용. 그럼 재결정 작용이 많이 나왔으니까 재결정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길게 쓰려니까 너무 길 것 같고 교과서대로 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1번 그러면 핵심 용어니까 이걸로 쓸게요. 빨간 거. 재결정. 다시 결정이 된다. 다시 덩어리가 된다. 이런 뜻이겠는데 이건 뭐겠나? 보면은 어떤 막 불순물들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이 있어요. 고체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서 순수한 걸 하나를 빼내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완전히 녹여요. 뜨거운 물에 넣어가 다 녹여요. 그 다음 다시 식히다 보면 온도에 민감한 친구들이 먼저 덩어리가 돼요. 석출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먼저 덩어리 분리한 게 순수하게 나온 거니까 순수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죠. 그게 재결정 작용입니다. 그래서 적어 보면은 일단 불순물이 섞여 있는 어떤 고체 혼합물이 있어야 되겠고요. 맞죠? 불순물이 섞인 고체 혼합물을 어떻게 하냐? 녹여야 되죠. 그냥 녹으면 잘 안 녹으니까 엄청 뜨거운 물 아니면 뜨거운 용매 고온에서 용매에 녹인다. 그럼 다 녹아요. 불순물들이 녹음. 그리고 나서 냉각을 시키죠. 그러면 그 섞여 있는 물질 중에 온도에 민감한 그런 고체 성분이 있으면은 용해도가 온도에 민감하면은 먼저 석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냉각시켜 가지고 그리고 나서 냉각시켜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다에 소금 만드는 거 맞죠?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교과서에 실험이 잘 나와야 이 실험을 좀 알아놨으면 싶긴 한데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인데요. 익스페리먼트 실험이고요. 제목이 뭘로 돼 있냐면 순수한 질산 칼륨 분리래 돼 있네요. 순수한 질산 칼륨의 분리. 그럼 다른 게 섞여 있다는 건데, 맞죠? 그러면 교과서 그림이 아주 잘 나와요. 224페이지에. 그거 참고하면서 같이 볼게요. 이거 보면은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 뭐 투 돼 있는데 이거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아니니까. 황산구리 투용액을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고체가루. 거기서 이제 순수하게 질산칼륨만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걸 분리하는 방법은 하나씩 골라낼 수도 없고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냐? 물에 둘 다 녹아요. 뜨거운 물에 다 녹인 다음에 식혀버리면 온도에 민감한 용해도를 갖는 질산칼륨이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그럼 순수한 질산칼륨은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 혹시 모를까봐 한번 적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뜨거운 물까지는 안 해도 온도에 민감한 그냥 40도씨만 되면 다 녹네요. 보니까 실험 요 과정 보니까요. 뭐 크게 보면은 그림 최대한 줄여서 이건 너무 많이 걸리니까 40도씨의 물,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지근한 물, 140도씨의 물에다가 혼합물을 넣는데요. 이제 혼합물은 뭐하고 뭐 넣느냐 하면은 교과서 나와 있는 대로 질산 칼륨 고체하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투가 섞여 있는 게 있다. 이런 혼합물을 비교적 뜨거운 물 40도씨의 물 맞죠? 이거를 40도씨의 물에 이거 두 개의 혼합물을 녹입니다. 과정을 보니까 다 녹아요. 싹 녹습니다. 녹은 다음에 정확한 그람 수도 나오는데 보니까 물은 40도씨의 물 100g 썼네요. 그리고 질산칼륨은 30g 하면 되겠고요. 실험 해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대신하는 거. 황산구리는 1g을 쓸 거예요. 그러면 질산칼륨 30g하고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을 40도씨의 물 100g에 녹였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녹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떡하나? 녹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녹인다 했잖아. 고무원에서 불순물이 들어있는 걸 갖다가 혼합물을 녹여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냉각시킨다 했죠. 차갑게 만들어요. 주변에 뭐 수주에 얼음물을 넣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직접 이렇게 옆에 중탕처럼 해가지고 넣어서 이제 식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냉각시키죠.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냐? 냉각이다. 그래서 얼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을 얼음이라든지 뭐 얼음물 할까요? 얼음물을 이용하여 다음 과정은 보니까 얼음물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0도씨 정도로 0도씨로 냉각을 시켜버린다. 냉각시키면 온도에 민감한 뭘 갖는 물질, 질산칼륨이 덩어리로 됩니다. 석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과정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 그러니까 위에 이 1번 과정 맞죠? 그 다음에 이 1번 과정 동그라미 쳐줄까요? 그러면 1번에서 이렇게 다 녹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2번이라고 봅시다. 2번. 요게 2번인데요. 2번은 냉각 과정. 2번은 냉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3번 옆으로 바로 갑시다. 그냥 3번은 뭐가 석출된다? 온도에 민감한 용해도를 갖는 뭐가? 그렇죠? 질산칼륨만 석출됩니다. 만 석출되죠. 그러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재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질산칼륨을 분리해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분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리하면은 분별결정법이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재결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의미를 굳이 하자면 그렇고요. 원리만 알아두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되는 과학적 원리를 한번 탐구를 해봐야 돼요. 둘 다 녹인 다음에 떨어뜨렸는데 왜 한 개만 석출되고 한 개는 석출이 안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용해도 그래프하고 관련이 있죠. 고체 용해도 그래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여기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려봐야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 원리를 한번 탐구해 봅시다. 자, 그래프가 하나 안 그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 그립시다. 고체의 용해도 그래프인데요. 우측을 온도 보시고요. 세로축을 용해도 단위 기억납니까? 몇 그램 녹을 수 있는가? 용매 보통 물이라 했죠. 여수님에서 물 100g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두 개 나올 거예요. 질산칼륨의 용해도 그래프. 이게 뭐 질산칼륨의 용해도 그래프다.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딱 좋게. 그 다음에 질산칼륨 말고 황산구리도 있네요. 이렇게 황산구리가 있다. 그때 배웠어요.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 중에 누가 더 온도에 민감하나요? 질산칼륨이죠. 둘 다 뜨거운 물에는 다 녹아요. 온도를 떨어뜨리면 민감한 뭐가? 질산칼륨이 뭐한다? 먼저 석출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험 결과가 맞죠? 제가 정리한 거 실험 결과를 한번 보면서 왜 이렇게 해서 석출이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지? 여기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40도씨 물 100g이었죠. 실험에서 100g에 지금 녹인 양이 나와요. 실험에서 맞죠? 녹아 있는 양, 우리가 녹인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용해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숫자가 막 나와 있어요. 교과서 보면 뭐가 있냐면 0도씨를 찾아서 쭉 가보면 0도씨 여기에서 찾아서 쭉 가보면 올라가면은 0도씨에서 0도씨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용해도 그래프니까 녹을 수 있는 양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한 거는 뭐하고 뭐를 해봤다? 질산칼륨하고 또 한 가지 뭐 황산구리 2하고 섞여 있는 거였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먼저 석출되는 거, 석출량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표는 안 그릴게요. 자, 40도씨 물 100g에 녹아 있는 양은 처음에 주어졌었어요. 질산칼륨이 몇 g이었죠? 여기 위에 있죠? 30g.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1g이었죠? 1g. 싹 녹았어요. 완전히. 맞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정에서 뭐 했어요? 냉각시켰죠? 맞죠? 냉각시켜요. 냉각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석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 왼쪽 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뭘 알아낼 수 있다? 그렇죠?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녹을 수 있는 양을 알 수 있죠. 0도씨 물에서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얼마냐 하면 요건 찾아야 되는데요. 13. 애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래프 보고 문제에서 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3.6g이다. 그리고 얘는 14.2g이다. 그러면 똘똘한 친구들 벌써 알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녹아 있는 거 뜨거운 물에 30g인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는 13.6g이에요. 최대로 0도씨에서 떨어뜨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13밖에 안 되는데 벌써 들어간 게 30g이야. 차이만큼 뭐 되는 거예요? 석출되는 거죠. 30에서 13.6을 빼면 얼마죠? 16.4g이 뭐 된다? 석출된다는 거죠. 반면 황산구리는 보세요. 황산구리는 녹아 있는 게 1g인데 40도씨에서 맞죠? 0도씨로 내려왔을 때는 녹을 수 있는 게 14.2g이나 돼요.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적어요. 그러면 다 녹아 있겠죠. 지금도 맞죠? 그럼 몇 g이다? 0g밖에 안 되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위에 거 한번 더 본다 생각해 보면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40도씨에서는 30g을 강제로 녹여놨어요. 그런데 0도씨로 내려가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석출돼야 된다. 그럼 이게 석출됨으로써 얘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교과서 막 그림 복잡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거는 재결정 방법. 고체가 섞여 있는데 용해도가 달라요. 그래서 고온에서 녹여버려요. 둘 다. 그리고 냉각시켜서 하나만 먼저 뽑아냅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 분별결정법이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40도씨의 물, 40도씨가 갖는 거는 가열된 뜨거운 용매는 다 녹이고요.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용해도 차이가 큰 거를 먼저 석출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 하나 더 있었죠. 얘를 찾자라고 했는데 얘는 금방 찾을게요. 자, 뭐죠? 1번, 2번 했으니까 여기 3번 할까요? 3번. 얘는
교과서에 딱 나오네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예, EX, example 예입니다. 첫 번째 어떤 예가 있을까요? 천일염. 천일염은 뭐냐면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킨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 막 흙도 묻어 있고요. 뭐 티끌이라고 하면 좀 티끌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얘를 갖다가 뭐 하냐? 재결정 방법으로 해버리면은 싹 녹인 다음에 소금만 다시 석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제소금, 순수한 소금, 그냥 정제소금이라고 하나요? 정제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얻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오는 얘가 합성약품에서 뭐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합성약품 정제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성분을 뽑아낼 때 여러 가지 중에 다 녹인 다음에 하나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이 없어요. 뭐냐면 교과서의 그림 참고해야 됩니다. 녹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그럼 뭐 하나는 녹고 하나는 안 녹았는데 이거 걸러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질산칼륨이 석출되면은 마지막에 한 단계를 더 한다 한다. 그럼 뭐 하나? 거름 종이를 놓고 깔때기 이용해서 거름 걸러버리면 되는 거죠. 거름을 해주면 이제 뭐다?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